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끝없이 쳇바퀴처럼 맴도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결국에는 특정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는 같은 장소, 같은 아픔, 그리고 같은 이야기 속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 희망에 가득 차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어느새 몇 년 전에 느꼈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 익숙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중요한 기회가 올 때마다 나는 부족해라는 내면의 깊은 목소리 때문에 스스로 일을 망쳐버리곤 하죠. 그 목소리는 어쩌면 학창시절 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라는 말을 들었던 그때부터 우리를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묵직한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슬픔에서는 아주 오래전 과거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과거의 메아리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얼룩진 렌즈가 달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비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리는 공격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사소한 약속 지연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깊은 불안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느끼는 두려움 역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다시 겪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낡은 경험들을 지금 이 순간에 투영합니다.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뿌연 렌즈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볼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결국 외부에서, 즉 다른 사람이나 특정 상황, 세상을 통해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는 미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과거의 기억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눈앞의 사람과 기회, 도전을 마치 과거에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낡은 괴물인 것처럼 대하며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래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바로 그 가면입니다. 이 가면들은 우리가 약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믿는 것들을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면들은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함정에 가두어 온전히 살아가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가 어디서 끝나고 과거의 메아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용기 있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우리는 낡은 이야기의 지배에서 벗어나 마침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지쳐있는 당신, 옛 특정 패턴이 변하지 않는지 이해하고 싶은 당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는 당신을 위해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을 약속할 순 없지만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를 그저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훌훌 털어버려 뒤돌아보지 마, 극복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다면 우리는 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처는 계속해서 덧나고 어떤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칼 융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결코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 역사, 두려움,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고통으로 형성된 심리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에 져서 심리 유형에서 융은 바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마다 평생에 걸쳐 현실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발전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모든 것에서 논리를 찾고 분석하는 사고형 인간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가슴과 감정에 이끌리는 감정형 인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여기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감각형 인간이며, 또 다른 이들은 가능성과 비전, 직관의 마음을 빼앗기는 직관형 인간입니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융이 말하는 이 기본적인 심리 기능들은 단순히 성격 유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무시하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심지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결정하는 깊은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들이 우리의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외향성과 안으로 향하는 내향성과 결합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렌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렌즈들은 우리의 과거 경험에 의해 깊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격적이거나 고통스러운 혹은 매우 중요한 사건을 겪을 때 그 경험은 우리의 렌즈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 일종의 색깔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과거를 현재에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상사의 비판은 단순히 업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한때 당신이 쓸모없다고 말했던 과거의 목소리들을 메아리처럼 불러옵니다. 연인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은 그저 바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결국엔 늘 버림받을 것이라는 또 하나의 확증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깨뜨릴 수 없는 패턴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어제의 어두운 복도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과거의 그림자에 의해 얼룩지고 예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을 본다.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 내면 세계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외부 시선은 사실 내면에 있는 것의 반영이라는 것이죠. 만약 내면에 두려움, 불신,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로 그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렌즈들이 왜곡될 수 있다면 그것들은 또한 과거의 메아리 없이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도록 복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역사로 만들어진 렌즈를 통해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융의 사상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도전적인 개념 중 하나인 투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투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융 심리학에서 투사는 단순한 전문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종 과거가 당신의 현재에 살아남아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모든 선택,
그리고 예고 없이 터져나오는 모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꿈을 폄하하며 때로는 어떤 폭력보다 더 아픈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던 비판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심지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사람은 권위적인 인물을 마주할 때마다 마치 그 비판적인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직장 상사가 업무에 대해 무언가 지적하면 현재의 비판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질책과 굴욕의 감정적인 무게까지 함께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내용물, 우리 자신의 감정을 투영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융은 우리 내면에서 너무 고통스럽거나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무의식적인 것들은 밖으로 투사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투사는 세상을 자기 자신에 알려지지 않은 얼굴의 복제품으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왜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나를 통제하려 했던 전 연인이나 나를 배신했던 친구,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던 가족과 똑같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 유사성은 상대방보다는 당신의 내면에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비슷한 특징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위에 과거의 상처가 남긴 무게를 올려놓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의 정신이 오래된 상처에서 살아남으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굴레에 갇혀 오늘을 마치 어제인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투사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믿으며 관계를 시작할까요? 종종 그들은 상대방에게 완벽한 사랑, 백마탄 왕자나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현실을 드러내면서 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고 그로 인한 좌절감은 파괴적입니다. 가장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깨달음은 투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사를 인식하기 전까지 우리는 현재가 마치 과거의 끝없는 연장인 것처럼 계속해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낡은 이야기에 묶어두는 더 미묘하고 강력한 층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 페르소나입니다. 그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여정의 다음 핵심 단계입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우리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가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장, 인간관계, 소셜미디어, 그리고 가족 모임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보여주는 자아입니다. 페르소나는 예를 들어 내적으로는 붕괴 직전이면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능한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혹은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항상 쾌활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공허함과 깊은 슬픔을 느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심오한 말을 남겼습니다. 페르소나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진정한 본성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가면이다.
다시 말해, 페르소나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들, 딸, 친구, 상사, 전문가, 파트너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죠. 페르소나 없이는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상처처럼 노출되어 취약한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파괴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면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즉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기 자신을 혼동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삶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삶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거나 우리에게 강요된 역할의 죄수가 되어 우리 자신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강하고 독립적이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운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자급자족의 페르소나를 구축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아무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 내면에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그들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무너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은 문제야, 까다로운 아이, 너무 강렬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절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으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눈물을 삼키는 착한 사람의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가면 뒤에는 축적된 분노와 억눌린 슬픔, 소리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어린 시절에는 그들을 보호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그들을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페르소나는 보호막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감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진정한 내 모습을 보였을 때 누구를 잃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습니다. 물론 페르소나는 우리가 단순히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가면 없이 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페르소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일부일 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페르소나를 통해 말하고 느끼고 선택하는지, 그리고 언제 가장 깊고 진실한 자아로부터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페르소나를 통해서만 살 때 우리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반응은 자동적이며 같은 패턴에 갇혀 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는 과거에 의해 쓰인 각본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투사를 인식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알아차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융이 믿었듯이 오직 우리가 이러한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진정성 있게 현재를 살고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해방은 과거를 잊으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마치 과거인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용기 있게 인식할 때 찾아옵니다. 융에게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단순히 뒤로하고 떠나는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페이지를 넘기거나 고통을 무시하거나 동기부여 문구를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융은 과거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렇게나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을 회상하거나
그것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훨씬 더 깊은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를 마치 과거인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에게는 해방의 위대한 열쇠였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회가 올 때마다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솟아오릅니다. 이 사람은 지적으로는 자신을 폄하했던 비판적인 부모나 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 번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심리 상담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재를 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내면의 목소리가 지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는 같은 패턴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융은 정신을 스스로 조직하는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무의식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균형을 찾아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정 내용들을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그것들은 계속해서 그림자 속에서 활동합니다. 우리를 마치 여전히 상처 입은 어린아이, 굴욕당한 젊은이, 배신당한 개인인 것처럼 삶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융에게 자유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반응의 강도가 그 사건이 정당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때 생겨납니다. 멈춰서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이 상황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에 대한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명확성을 가질 때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은 공간을 엽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자유가 태어납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비난은 해방시키지 않고 억압할 뿐입니다.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는 것은 무의식의 힘만 키울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과거의 유령들이 주는 압제 아래에서 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 자유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자 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가 아닌 현재에 반응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성, 가벼움, 그리고 새로운 것을 건설할 가능성을 향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융은 지적인 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방의 여정에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길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판단 없이 자신을 관찰하세요. 비판이나 판단 없이 거의 과학자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사건 자체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가? 이 사람이나 상황이 내 과거의 누군가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가? 만약 당신이 불균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은 투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귀중한 신호입니다. 바로 여기서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둘째, 성찰 일기를 쓰세요. 융은 글쓰기가 무의식에 있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흔들렸는가?
강한 반응을 일으킨 상황이 있었는가? 이것은 내 과거의 누구 또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글을 쓰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당신의 페르소나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이 쓰는 가면을 식별하기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려고 하는가? 내가 만약 남을 기쁘게 하려 하거나 강해 보이거나 쾌활해 보이거나 통제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일까? 진정한 내 모습을 보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때와 진정으로 자신일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식만으로도 페르소나가 당신에게 미치는 힘은 줄어듭니다. 넷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경향은 과거를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슬픔, 두려움, 분노, 불안을 느낄 때 즉시 해결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나는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 몸 어디에서 이것을 느끼는가? 이 감정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감각에 대한 마음 챙김은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현재에 투영되고 있는 과거에 대한 중요한 기억이나 통찰을 드러내줍니다. 다섯째, 안전한 성찰 공간을 찾으세요. 혼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정과 패턴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분석 심리치료, 융학파 심리치료 또는 치료그룹이 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 당신이 겪었던 고통, 들었던 말들, 견뎌냈던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은 당신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용기를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가 현재에 마치 여전히 그 낡은 상황에 갇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옵니다. 종종 상사나 파트너, 친구와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의 성인인 내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 겁에 질린 10대, 좌절한 젊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당신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자유가 태어납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마침내 낡은 것을 반복하는 대신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 아닌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낡은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써내려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는지 궁금합니다. 공감 가는 패턴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성찰을 가져다 주었다고 느끼셨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저와 함께 여정을 계속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이 여정에서 똑같이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